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메모해놓고 읽어야 할 삶의 지혜 8가지. 오늘 6번째로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왜 좀 고심하고 또 집착하게 되는데, 지나간 일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시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기호일보의 화성동탄 등 동탄 2기 신도시 등 신도시 버스 증편 출퇴근 전세버스 도입 관련해가지고 이 기사를 갖다가 먼저 제가 봤는데, 이 기사를 갖다가 이제 토대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갖다가 10월 12일 날 나왔는데, 이제 저는 10월 13일 날 이걸 접하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문득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을 갖다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신분당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거하고 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광역교통 개선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신분당 석부 연장 예타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합니다. 물론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제가 또 제 생각을 갖다가 그냥 이쁘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왜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시기에 발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신분당 석부 연장 예타가 서울시에서 10월 중순에 국토교통부랑 이제 미팅을 갖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재부라든지 또 이제 KDI 이런 것들 이제 들어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조금 매칭이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봤고, 특히 이제 집중관리지구라든지 일반관리지구, 중장기관리지구를 갖다가 보면서 여기에 이제 집중관리지구 내에 고양시에 보면 지축지구라든지 향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흥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관리지구에 또 삼송이 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지금 내피셜로 생각하는 부분이 맞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서 제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집중관리지구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단기에 대중교통 중심 보완 대책을 갖다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대상 기준은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그 다음에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냐, 지구별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그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갖다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을 갖다가 끝나는 걸 갖다가 미처 못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관리지구에 이제 보시면 일반 관리지구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중장기 관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시작 1년 이상 남은 지구, 보통 이게 보니까 3기 신도시가 지금 그 중장기 관리지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광희 위원장이 이제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이제 입주 시기라든지 이제 광역교통 시설 확충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원흥지구라든지 향동지구라든지 지축지구 이런 것들 고양시에 교통 불편이 여전한 상황이고, 이제 수립 대상 같은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용인구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지를 갖다 일단 선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주요 철도라든지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 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광역교통 축 지정 제도도 신설했고 지난 6월에 신설했고 계획 수립에 이제 한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광위에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해서 입주 현황 및 개선 대책, 이행 현황을 갖다가 지금 분석을 했고 또 교통 서비스 현황이라든지 지자체 의견 등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지구를 이제 39개 지구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행 현황에 보게 되면 수립 지구수가 128개, 개선 대책 사업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행률이라든지 집행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통축의 첨도시에 혼잡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광역버스 혼잡률은 평균 116% 수준으로 이제 혼잡했다.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지금 파악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집중관리지구, 보면 지구별 단기 보완 대책을 갖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37곳에 지금 일단은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를 하고 주요 도시 간의 광역 통행 편의를 개선하고 그리고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증차라든지 신설 등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지구 내 이동 편의를 또 개선하면서 인근 도시 및 교통 결결점, 그러니까 철도역 등과 연계해 가지고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분당선 석부 연장 개타가 더 긍정적으로 또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더 나가서 이제 2기 신도시라든지 3기 신도시에 이런 광역교통망을 갖다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조금 좀 미진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갖다가 DRT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입주 초기라든지 출퇴근 시간대에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관리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관리지구 다음으로 이제 일반 관리지구가 있는데 권역별로 이제 교통 수요 발굴 및 관리를 하는데 이건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광역버스 증차라든지 이건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집중관리지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은 한 단계 낮은 지구를 갖다 선정을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광역버스 협의체라든지 또 광역버스 증평계획 시 우선 검토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단기 대책도 마련하고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 중장기 관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용산 국제 신도시 들어갈 지역과 그리고 이제 남양주 진제 미지구 또 평택 화양 이런 것들 되어 있는데 여기엔 거의 이제 3기 신도시가 거의 중장기 관리지구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장기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갖다가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광역교통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도로, 철도, 환승센터가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서비스는 이제 대중교통.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사업성이 나지 않으면 버스 회사에서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지구별 보완 대책도 마련을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내에서 어떤 지구는, 좀 교통대책이 많이 강구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런 것들도 이제 추진해가지고 새롭게, 보완 대책도 마련해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관리별 이제 교통 보완 대책, 그러니까 화성공탄 2지구라든지 이동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원 호매실 지구, 그다음에 특별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화성공탄 2지구, 그다음에 이동탄을 말하는 거고 수원 호매실, 그리고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권역별 협의체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신분당 석부 연장 예타뿐만 아니라 수원 호매실까지도 또 예타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호매실까지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또 들어가는 것들도 교통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광이 상임위원께서는 이제 도로라든지 철도 시설이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로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중장기 시설 사업도 추가 발굴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 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신분당 석부 연장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 보시면 집중관리지구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집중관리지구에 수도권 21개 지구에 보면 고양 향동, 물론 파주운정 3지구도 있고 고양 지축, 고양 원흥. 그래서 저는 여기 쭉 보면서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이제 해당 지구가 24개 들어가 있는데, 삼성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교통 서비스 하위 지구에 이제 고양 식사라든지 파주 운정 1, 2지구, 그 다음에 고양 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라든지 원흥, 뭐 지축, 향동에 이제 광역버스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광역버스가 이제 운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또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 드리고,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여기에서 집중관리지구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신문당 섭부 연장을 갖다가 삼성까지,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에 일산까지도 이제 신문당선이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일산까지 연장을 하는 거는 이제 시와 시를 갖다가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하면 파주 운전까지 통일 노선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이제 신문당선이 삼성에서 이제 뭐 신원동까지 가서 일산까지 가는 방법도 하나 있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통일로로 해가지고 통일 노선으로 해가지고 파주 금촌 쪽이나 아니면 운정 신도시까지 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 강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인상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주 운정 3지구가 지금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인천 검단도 들어가 있고 수원 광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수원 호매실이라든지 수원 광교 같은 경우에도 다들 사람들이 여기도 상당히 교통대책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남양주라든지 그 다음에 하남 가밀, 위례, 의정부 고산, 구리 갈매, 동탄, 화성 동탄, 이동탄까지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시흥 은계, 시흥 장현, 과천 지식정보타운까지도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이런 광역교통망이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까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일반관리지구 내에는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파주 교화라든지 파주 LCD, 그 다음에 인천 송도, 검단 일반, 김포 한강, 김포 양촌, 은평 뉴타운, 그 다음에 문산 첨단, 한국국제, 고양 관광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은평 뉴타운도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평 뉴타운으로 해서 신문당 섭부 연장이 종점이 이제 삼성이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과 삼성 구간을 갖다 있는 신문당 섭부 연장 예타가 더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장기 관리지구 22개 보면 수도권 16개 지구를 보시게 되면 고양 창릉, 고양 장항, 인천 계양, 일산 테크노, 용산 국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중장기 관리지구로 이게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입주 시작이 1년 이상 남은 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감사 스마일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갖다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소식들도 한번 접해보시고, 이런 관련해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이런 자료들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문을 보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호일보의 남궁긴 기자님이 이제 광역교통 개선 집중관리지구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보이니까요. 네. 지금 집중관리지구 총 37곳 중에서 이제 수도권 21곳 중에 보면 고양, 향동, 지축, 원흥이 지금 정말 집중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교통 서비스 하위 지구에 보면 고양, 식사랑 삼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사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정말 교통대책이 더 강구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파주 운정 1, 2지구 같은 경우에 3지구만 지금 계속 되어 있는데 1, 2지구 같은 경우에도 교통 서비스 하위 지구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도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어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교통의 망들이 좀 촘촘히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갖다가 오늘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뭐 수요 응답형 BRT도 도입하고 이런 것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이제 이런 것들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문당 섭부 연장이 지금도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정말 강하게 오늘 드리면서 똑같은 신문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저도 똑같은 신문을 보지만
제 나름대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또 방송을 또 준비하기 전에 또 제 나름대로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한 두세 배,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을 더 읽어보면서 여기에 남은, 그러니까 여기 이 보도자료에, 내포하는 의미, 그리고 향후 이 보도자료가 또 미치는 또 영향까지도 제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제 눈에는 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21개 지구에, 지금 보시는, 고양 향동, 고양 지축, 고양 원흥, 그 다음에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또 파주 운정 1, 2지구라든지 고양 식사, 고양 삼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광역교통이 지금보다는 더 촘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102가지 정도만 이야기 좀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축에 지금 지축의 지상철인데 정말 이 지축역을 보면서 너무 지금 여기가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도 지금 2개밖에 출구가 없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내년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현대화공사, 지축역 현대화공사가 지금 진행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게 없잖아요. 도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가 다리가 없잖아요. 이 은평구하고 그다음에 고양시를 잇는 이 다리가 지금 없는데 가칭 뭐 지축 뭐 저는 이제 뭐 지축교라고 지금 가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지축교는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 있는 새로 나오는 신지축로 다리가 또 좋은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식, 지축에 이제 지축역 현대화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산로랑 그다음에 지정로로에서 연결되는 창릉천 다리가 조만간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은평구 의회의 최종 이제 승인이 남아 있는데 예산도 지금 뭐 반영되어 있고 예산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축역 현대화공사는 내년에 지금 들어갈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축역에서 은평구에서 그러니까 지축에서 은평 뉴타운을 잇는 새로운 다리가 조만간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루라도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축지구에 계시는 분들께는 큰 호재다라는 말씀드리고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평창동이라든지 또 종로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이 뉴스를 보고 신문당선 섭부 연장이 내년 1월 전에는 예타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이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이 이제 신문당선 섭부 연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방송하는 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뇌피셜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흐름을 갖다 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교통 불편을 갖다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것들이 관할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넘나들고 더 나가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수원시뿐만 아니라 화성시 그리고 고양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파주시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당선 섭부 연장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